허니네이처 강평 영상 시작할게요. 저희가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강평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제가 바로 찍어서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시험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미술실에서 강평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이제 강평이라는 게 뭔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평가는 성적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미술이라는 지금 과목을 배우고 있잖아요. 미술이라는 게 뭐예요? 아름답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학문? 그 정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미술을 배웠다면 무언가 아름답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한 작품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 작품이 어떤 요소 때문에 좋아 보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이렇게 찝어드려야 여러분이 그걸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작품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취지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요소가 참고할 만하다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작품들을 본관에 전시를 했었는데 목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품이 어떤 거였냐면 이 작품이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멋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멋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작품을 이 학생이 제작할 때 제가 이제 미술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작품 학생이 하실 때 발상을 빨리 끝내시고 굉장히 빨리 들어갔어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요 하얀색 나뭇잎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 질감이라든가 이 나무 잎이 주는 감각이 있었던 거, 이 하얀색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요 하얀색과 이 나무 이파리 이 느낌이 주는 어떤 감상이 본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날개로 만들면 예쁘겠다, 이런 감상을 본인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 발상을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발상을 딱 하고 나니까 그럼 날개면 사람 이렇게 등에 있으니까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한 다음에 작업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감상을 팍 받으니까 작품도 만들기 굉장히 수월하고, 그런 어떤 직관적인 그리고 굉장히 빠른 감각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작품을 한 거기 때문에 작품도 크게 헤매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빨리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한 아이들 스케치도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 스케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구부리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액자가 있으니까 액자에 이제 다리를 걸터 앉힌 요거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사실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자연물, 뭐 파도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은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크게 뭐 이상하지 않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만들 때 어느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는 제가 또 좀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철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천사족토로 이제 살 비슷하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품의 느낌을 어떤 식으로 의도를 했냐면 약간 뾰족뾰족한, 그리고 살짝은 메마른 듯한, 그리고 이 나무 이 질감을 크게 해치지 않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메마르고 척박하면서도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살린 거죠. 전체적으로 뭔가 풍만하고 화려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사실에 가깝게 통통한 살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느낌을 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하실 때 이 작품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는데, 발상을 일단 이렇게 안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빨리 생각나는 번뜩이는 생각들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고 저거 예쁘다, 어떤 색을 보고 괜찮다, 그런 아주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감각을 의지해서 미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거에 직관적으로 딱 좋다 그러면 그거에서 출발점을 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학생 같은 거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발상에 좀 포인트가 있는 작품이고, 두 번째로 질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전체적인 질감 맞추는 거는 여기 지금 이파리가 이 학생이 주요 소재로 삼은 거기 때문에 이파리 요 질감에 맞춰가지고 이 인물이라던가 이 꽃이라던가 여기 이제 검정색으로 이 바른 느낌까지, 이 검정색으로 아크릴 바른 것도 매끈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매끈하게 바르지 않았어요. 조금 질감을 살리면서, 그런다고 해서 전체 작품의 느낌을 깨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를 너무 또 질감 있게 바르면 또 전체 느낌을 좀 깨거든요. 배경은 많이 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요 액자의 질감, 요 뾰족뾰족한 나뭇잎의 하얀색 질감, 요 인물의 어떤 인물인데 여기를 보면 천사 점토를 좀 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철사가 약간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다 어떤 질감이라든가 느낌을 이 학생이 뭐 계산을 하고 맞췄다기보다는 감각적인 본인의 본능, 거의 그런 어떤 예술적 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되었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모르겠는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아 보여,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명화라던가 좋은 작품, 좋은 그림 같은 거 다 보시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1차적으로 좋고요. 두 번째로 하나하나 다 뜯어봐도 좋아요. 그게 좋은 작품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실 때 전체적으로 톤을 맞춘다던가 질감을 맞춘다던가 뭐 발상 기법이라던가 그런 거 참고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고, 뭐 잘한 거야 뭐 두 말하면 잔소리니까 너무 잘했고, 뭐 그런 부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작품하고 또 비견될 수 있게 좀 잘한 게,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요 너무 좋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잘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한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일단은 이 절벽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지금 다 완성된 작품을 볼 때는 전혀 유추할 수는 없지만 안에 스티로폼이 있어요. 스티로폼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지점토를 이렇게 약간 질감 있게 이렇게 거칠게 바른 다음에 건조가 살짝 100% 되기 전에 이 아크릴 물감을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 우드락이 있고 지점토로 이렇게 질감을 살려가지고, 여기 질감하고 이 바다 질감하고 또 다른 거 느끼셔지시죠? 여기는 돌의 질감이고요. 여기는 물의 질감이잖아요. 그것도 이 학생이 살려서 이 지점토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점토가 100% 마르기 전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가지고, 아크릴 물감이 이렇게 칠해 놓으면 약간 두껍게 칠하면요 약간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없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얇게 바른 수채화 느낌으로, 아크릴 물감도 충분히 수채화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좀 물을 좀 해가지고 수채화 느낌으로 이렇게 바르고, 이 지점도 자체도 좀 덜 마른 상태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며들면서 뭔가 이렇게 매트한 느낌을 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 손을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 손, 여러분 손 보세요. 이 학생이 미술 전공자는 아닌데 이 손,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간단히 만들었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유추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손 여러분요, 손이 주는 여러분이 느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손 모양을, 이 팔, 손은 이 손 자체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여기를 만들라고 그러면, 이걸 재현하라고 그러면 손 자체를 너무 크게 하고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 비례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손을 잘 그리는 사람이 진짜 그림을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손이 굉장히 힘든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게 5개나 있는데 미묘하게 다르면서, 이게 원통형이긴 한데 점점 살짝 줄어드는데 마디가 또 있고, 마디도 울퉁불퉁하고 그 와중에 주름도 있고 구조도 복잡하고 이 손가락이 자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손이 굉장히 어려운 요소예요.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인체인데 이 학생은 그런 거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플하면서 적절하게 딱 이 작품에 어울리는 정도의 디테일로 막 판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막 유치하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비례라든가 이 손목의 굵기, 손가락과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뭔가 갈망하는 듯한, 하지만 힘이 없으면서 마지막으로 갈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너무 이 전체 느낌을 깨지 않으면서도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으로 손을 뽑아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것도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이 꽃도요, 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 종류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뭐 큰 꽃, 작은 꽃, 화려한 꽃 많았는데 약간 이렇게 막 화려하지 않는 심플한 꽃을 또 여기다 마지막으로 달았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마무리할 때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랫부분, 아랫단 부분 보면 올레일 보시면 살짝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드락을 3겹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좀 단을 올렸죠. 기단을 올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가렸어요. 이렇게만 가려줘도 완성도가 확 올라가죠. 가렸고, 그리고 마지막 이름을 써야 되니까 이름을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품이 좀 더 심각한 톤인데 이름은 조금 유머 감각을 살려서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이름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발랄하게는 하진 않고 검정색 종이로 좀 진지하게 썼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다 맞춘 아주 수작 중에 수작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작품을 했을 때 제가 또 활동지를 찾아봤는데, 활동지를 보시면 이게 뭐를 표현했냐면, 여기 보시면 활동지도 굉장히 잘했죠. 여기 보시면 어떤 아비규환 그런 거죠. 절벽끝 한 송이 아래 그리스 신화 작품 중에서 지옥의 가장 깊은 유배지인 타르타노스를 흐르는 죽은 혼들이 강에서 손이 뻗쳐나온다. 추방당하고 죽어서도 탐욕을 잃지 않은 인간의 이기적 모습은 마지막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않는 이기적인 어떤 모습, 그거를 형상화했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품이 이렇게 어두웠고 뭔가 마지막 어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저러고 싶을까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 작품에 담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의식과 이 작품 나오는 것까지 그 어떤 것도 빼지 않는 이런 아주 훌륭한 작품. 이 학생이 또 잘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강조해 드렸다시피 여기 이 질감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 절벽의 색감도 너무 잘 칠했죠. 아래는 점점 내려갈수록 황토색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녹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여기 이 절벽 질감하고 여기 아래 물 질감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만든 이것도. 이 학생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예술 자체에 굉장히 다른 작품 하실 때도 제가 늘 지켜보는데 아주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면서 아주 지능적으로 표현력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액자를 다른 색으로 칠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떤 그런 아비규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혹은 신화적인 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담는다, 그렇게 쏙 집어넣는다,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틀은 그대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 이 작품에 다양한 요소들이 접목이 되면서 아주 표현력, 주제의식, 완성도 그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훌륭한 작품이죠. 이 작품 여러분이 뭔가를 만드실 때 참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작품이 또 이 작품인데, 또 이제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봐요. 왜냐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제가 수업 중에 처음에 이제 이 사람 만들고 이럴 때만 보고 완성됐을 때 제가 딱 완성된 시점에서 못 보고 이제 평가하고 제출한 후에 제가 봤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만들면서까지는 뭐 사람 만드나 보다 했는데 이런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조금 뜯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 막 뜯은 질감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다 지점토거든요. 지금 이런 것까지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딱 떨어지게
표현도 너무 좋고요. 너무 견고하게 잘 붙였어요. 이 색감 느낌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과하지 않은 어떤 아름다움 여기 있는데, 이 작품은 뭐냐면 별이 되는 인간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죽고 긴 세월이 흐르면 원자 상태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별의 일부가 된다. 심오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학생이 과학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단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흩어져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수업 주제가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이게 우리 수업의 주제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핵심적으로, 시적으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인간과 우주, 인간의 요소와 자연의 요소가 같다. 그리고 그게 흩어졌다가 모아지고, 이런 모든 철학적이고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까지 다 담은, 그리고 이 작은 액자 안에 그걸 다 표현한 이 표현력,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죠. 표현력도 너무 좋고, 1차적으로 예술작품은 표현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1차고, 그 표현도 아름다운데 이 의미까지 너무 좋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아까 인간에 대해서 제가 사람 만들 때 여러분이 쉽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정도가 가장 뭐라 해야 될까, 적절하고, 여러분이 이제 유치하게 되지 않으면서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그리고 전공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체비를 딱 따져가지고 사람을 그대로 조형적으로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 어떤 형태적인 구조만 설명을 해줘도 사람 같거든요. 눈, 코, 입, 팔다리 뭐 이렇게 딱 있어도 사람 같거든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람으로서의 인체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작품의 어떤 문학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아주 적절한 느낌의 사람 형상이 되는 거죠. 이 작품이 딱 그런 정답 같은 사람의 구현이죠. 그래서 과하지 않고, 이 작품 보면서 발이 없네, 손가락이 없네, 눈코입이 없네, 그럴 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우주의 존재로서의 인간, 뭐 휴먼, 그리고 어떤 별도 지금 이게 지금 요거랑 같은 어떤 흰색으로서 같은 요소의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너무 철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런 작품들, 그리고 이런 색상들, 이런 표현력, 이 작은 화면 안에 담아낸 이런 창의력,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랑 비견하게 이런 것도요, 같은 연장선상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더 분위기가 좀 어두운 분위기이긴 한데, 이제 분위기는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액자 위로 이렇게 엎어져 있고, 여기 지금 식물이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이 학생이 뭘 표현했냐고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활동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재는 인간이 자연 보존에 노력을 충분히 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을 계속하고 더욱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아주 정답 같은 글을 써주셨죠. 그리고 작품 컨셉이 죽음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죽어서 이게 자연이 되고 같은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거의 주제의식은 비슷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주적 차원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적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고, 사람이 이제 죽음, 실제적인 죽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 할 수 있죠. 죽으면 얘가 되고, 풀이 또 되면 또 사람이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본인에 대한 사상을 잘 표현한 정말 작품이죠. 색깔도 너무 좋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이런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터치감, 이런 거 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보면, 이 작품도 전시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공력을 많이 들이고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이 작품 같이
심플하게 해가지고 그냥 주제의식만 딱 드러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의 취향이지만 또 이런 작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아마 북극곰일 테고 요게 지금 얼음 같은 경우인데 얼음을 이제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곰이 지금 위에 한 마리가 딱 있는 거 보면 뭔가 자연의 지금 상황이 위태롭고 얘도 지금 굉장히 마지막 한 마리 존재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이 작품 전체적인 느낌은 이 곰이 약간 우울해 보이지는 않고 약간 해맑긴 해요. 그래서 전체 느낌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데 이 심플함이 주는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원래는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얼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얼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얼음 모양의 컵 모양에 있는 거를 상정을 하다가 이제 액자가 있으니까 액자 안에서 또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 가 본 거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을 본인이 상정했으니까 처음에 뭐 다이소에서 얼음 모형을 살까 뭐 이런 거 아크릴로 만들까 여러 궁리를 했었었는데 요 지점토가 하얀색이고 요거를 네모나게 그냥 냉장고 얼음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무 색칠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것 센 것이 주는 또 나름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떤 터치감이라든가 어떤 공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주제의식을 추상적으로나 주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플하면서도 뭔가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작품이죠. 이런 작품도 여러분이 참고할 만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학생이 이제 눈을 열심히 그리고요. 그리고 눈동자 안에 이 나무 구럭텅이 같은 게 있어요. 나무 이렇게 베어놓은 거. 나무 베어놓은 걸 바라보고 있는 그 눈 안에, 동공 안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엄청 열심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액자를 둘러싼 이건 얘는 지금 조화거든요. 이 조화라든가 이런 거는 금방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강조 드렸다시피 어떤 에너지를 분배할 때 이런 주제에서 에너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80% 이상 쓰시고 주제가 중요하니까요. 부주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내가 20%만 정도만 쓰겠다.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해서 쓰시면 훨씬 작품이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술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한정된 시간에 배경 하랴, 뭐 주제 하랴, 부주제 하랴, 뭐 다른 것까지 하랴 그러면 이게 스태토 엉키고 주제의식이 확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섞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하실 때 내가 이 표현하려는 주제가 무엇인가 확실히 딱 점을 찍으시고요. 요 눈이 지금 이 학생은 중요했거든요. 이 눈이 예쁘게 나와야 전체 느낌이 확 살 거 아니에요. 눈이 어설프면 이 작품이 죽죠. 그러니까 이 눈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몇 번 수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데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눈이란 요소가 우리 인간이나 동물인한테 가장 이렇게 시선이 많이 가는 요소거든요. 다른 그 어떤 거를 그려놓는 것보다 눈이 있을 때 정말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시각 중심의 어떤 지식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시각의 중추가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상태라든가 정신의 상태, 그 사람의 어떤 느낌 이런 거 우리가 눈으로 많이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눈이 제일 중요하다. 눈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말씀 여러 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눈 굉장히 잘 표현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느낌을 약간 전체적인 느낌을 약간 상큼하고 좀 프레시하게 이끌어 갔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지금 액자에 요 나무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요. 이 초록초록한 거를 이렇게 배경을 둠으로써 이제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의 요 중심부와 파릇파릇한 느낌의 이 풀이 색깔이 만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뭔가 심플하면서도 내추럴하면서도 뭔가 싱그러운 느낌이 이 작품에서 나요. 그러니까 뭔가 뭐 브랜드로 따져보면 이니스프리?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뭔가 자연 친화적이면서 상큼하고 프레시한 느낌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작품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시사할 만하죠. 그래서 어떤 작품에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그 작품을 잘했다 볼 수 있죠. 요 작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제와 부주제 표현에 있어서 어떤 걸 더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이 요 날개를 굉장히 날개랑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 날개가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을 항상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실 만한 게 이 작품 지금 손을 표현했는데 손 있고 발 있고 이래요. 발도 보여드릴까요? 요 발 이거는 손이고요. 요건 발이고요. 발은 이거는 속꽃뜨기, 속고붕대로 속꽃뜨기 해가지고 만드신 작품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죠? 요 속꽃뜨기한 발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손인데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철사로 여기 뼈대를 만든 다음에 지점토를 이제 붙였어요. 그리고 이 학생 의도는 이 가운데를 뚫고 싶어 했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를. 그래서 이 가운데를 뻥 뚫고 싶어 해서 손을 속꽃뜨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태가 나름 자기가 있었으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이 주고 싶은 이미지가 뭔가 숭고하다, 위대하다, 격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바닥에 여러 층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단을 쌓는다 그러죠. 건축물 할 때 우리 건축물도 뭐 왕궁이라던가 절이라던가 뭔가 신화 궁전이라던가 신전이라던가 이런 거는 계단을 높이 올려가 충층에 올려가지고요 기단을 굉장히 높이 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오르면서 거기를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아, 저 건물은 격이 높다. 그리고 저 건물에 사는 사람 또한 격이 높다. 뭐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뭐 상징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런 느낌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작품 하실 때도 이렇게 바닥에 딱 붙이는 것보다 이게 지금 3층을 쌓았는데 우드락으로 이제 작품 느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매끈하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 우드락 바닥을 기단을 대는 것도요 그냥 우드라 이렇게 잘려있는 남은 것들 있잖아요. 미술실에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무작위식으로 골라가지고 그냥 붙였어요. 왜냐면 이 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단이 높은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좀 5단 정도 더 쌓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3단만 쌓았고요. 어쨌든 쌓았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올리고 요 금색으로 칠함으로써 뭔가 그러니까 금색의 어떤 뭔가 완 같고 대단하고 지위가 높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단을 쌓는 게 굉장히 조형적으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 여러분 하실 때 꼭 이렇게 바닥재가 항상 바닥을 쌓아라, 바닥을 항상 잘 깔아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연장성상으로 이 작품 보시면 이 전시할 때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 워낙 잘 만든 수작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액자를 쓰지 않았죠. 이 작품 제가 전시할 때 이거를 이제 바닥에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버리는 테이프 안에 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때요? 그림자가 생기죠. 작품에 그림자가 그냥 검정색이 딱 생기면서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바닥에서 살짝 올림으로써 이 작품을 더 귀하게 만드는 어떤 전시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회사 취업하거나 뭐 여러분이 큐레이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작품을 할 때 바닥에 놓거나 우리가 작품 웬만하면 바닥에 놓거나 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작품할 때 액자에 넣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작품의 고귀함이라던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꼭 이게 바닥에서 조금 띄워줘야 된다. 그런 거 이제 팁으로 가져가시고요. 또 이 작품 더불어 설명을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왜냐면 일단 꽃을 본인이 만들었고요. 요거 주름지 종이 아시죠? 주름종이 이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기법처럼 이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었고요. 이 안에 태아 같은 요 인물도 본인이 이제 지점토로 만들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만드실 때 그냥 우리가 태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접근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단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작가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예술적 이미지로만으로도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은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뭔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요거를 웬만하면 내가 거의 그대로 구현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여러 번 해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이 배워지는 조형 감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몸으로 취득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 태아 만들 때 이 그림을 참고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문학적인 느낌이 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색칠하는 것도 그렇고 태아의 느낌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뭔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아주 데생이라든가 표현 자체가 정밀하진 않지만 정밀할 필요도 사실 없고요. 정밀하진 않지만 이 작품의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의 어떤 데생력, 적절한 수준의 표현력으로 아주 잘 표현이 잘 됐고 이걸 이렇게 투명 돔으로 씌운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바닥을 이제 됐는데 이 두 개만 있었을 때는 여기 두 개만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게 지금 1대1의 어떤 비례감을 주면서 1대1의 비례감은 조금 작품을 지루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1대1의 비례감은 어떤 이 두 요소가 어떤 게 더 주인공인지 딱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태아가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태아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배경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전시할 때라든가 시각적으로 볼 때 딱 받쳐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닥을 이 비정형으로 대고 이 위에 아크릴 이렇게 약간 민트색 톤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물의 느낌으로 생명이 잉태가 돼가지고 어떤 생명력을 표현했다 이런 전체적인 주제의식이 드러나게끔 그러니까 정체 색감도요 여기 지금 약간 블링블링 하잖아요. 핑크톤도 약간 화사하고 여기 지금 이 학생이 꾸며놓은 이 꽃도 톤도 화사하니까 이걸 막 어둡게 하는 것보다 뭔가 전체적인 느낌을 화사하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작품도 있고요. 너무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술 자체로 학교에서 수업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 취업할 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일반 카페 같은 걸 하셔도 뭔가를 디스플레이하고 그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배운 거 이런 팁들 단 한 가지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 사람 뭔가 감각적이야, 뭔가 예쁘게 잘하네 이런 말씀 꼭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작품도 아주 수작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이제 공동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고 이게 지금 작품이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이 죽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순환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의 제작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완성됐을 때는 제작 과정이 유치되면 안 돼요. 완성됐을 때는 와 이거 뭐로 만들었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작품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얼굴 뭐로 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생들 이제 얼굴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이게 있었어요. 미술실에 이 마스크 그냥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한 번 정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탈 만든 이 마스크가 미술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해골 모양이 아니어가지고 이 학생 두 분이서 이거를 해골 모양으로 이제 뚫었죠. 눈도 더 뚫고 코 모양이 지금 뚫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도 뚫고 입도 이렇게 뚫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여기 고정을 시켰죠. 이제 지점토를 바르기 전에 여기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바닥에 완전 고정을 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우드랑 이렇게 우드락 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드락 판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글루건만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얘를 붙여버리면 이거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것만 붙이면 얘가 가볍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지금 어떨 계획이냐면 여기다가 지점토를 발라가지고 뭔가 더 하겠다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점토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런 종이류보다. 그러면 이게 완성됐을 때 또 지점토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말라가면서 크랙이 생기면서 얘를 막 쪼이거든요. 근데 뚝 떨어져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완전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게 물리적으로 미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이 아름답게 나오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작품을 다 만들었을 때 갖다 던져도요 안 부서져야 돼요. 그게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요. 철사로 여기까지 뚫은 다음에 고정을 시켰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철사로 고정시킨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글루건으로 발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절대 안 흔들리죠. 이게 너무 이 우드락판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우드락에서 끄집어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끈적끈적 해버리면 작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 아크릴 발랐을 때도 여기가 막 크랙이 생기면서 얘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요소도 다 잘했지만 이 견고성이 굉장히 이 작품은 플러스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지점토를 이렇게 질감 있게 바르고 지점토가 마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바르고요. 아크릴 물감도 너무 감각적으로 잘 발랐죠. 여기는 약간 푸른색 톤, 여기는 녹색 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다음에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장식도 이 전체를 다 덮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시선 방향으로 흐르듯이 이렇게 발랐죠. 덮었죠.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서 완성을 시킨 아주 자유로운 작품이죠. 요거 이제 이것도 액자를 쓰지 않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의 전체적인 구조니까 액자를 드리지만 액자를 보시다시피 써도 되고요.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미술은 자유와 다양성이 기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 예술에 자유가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그냥 완성된 이 작품도 너무 잘했지만 이 뒷이야기도 이런 아주 단단한 경고성도 여러분이 아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이 이제 가미가 된다면 점수 포인트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때 덜그덕덜그덕 하는 것보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작품 중에서 또 잘한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액자 위에다가 지점토를 일단 발랐어요. 바른 다음에 지점토가 마르기 전에 여기 홈을 다 이제 그린 거죠. 이 붉은 벽돌 싼 것 같은 느낌으로 다 그린 다음에 파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송곳 같은 것으로 지점토가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파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판 거죠. 이렇게. 그렇게 다 판 거죠. 지금 하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랐어요, 지점토가.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진한 톤으로 전체를 한번 발라줘요. 진한 톤의 아크릴 물감으로 전체 밤색 톤으로 거의 검정에 가까운 발라준 다음에 마른 다음에 요거를 약간 그 틈에는 이 색깔이 안 들어가니까 투톤으로 이렇게 두 번 칠해 놓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벽돌 쌓은 느낌이 아주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벽돌이라든가 집 그런 거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수행할 때 여러분이 사실 아마 내년 정도에 수업할 때 제가 의식주를 주제로 아마 수업을 할 예정인데 그때 아마 여러분 집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 같은 거 만드실 때 실제로 이제 뭐 디오라마라든가 작은 미니어처 만드실 때 그런 기법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점토를 발랐고 그 지점토 위에다가 마르기 전에 이런 송곳으로 이거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벽이 흰색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뭐 색칠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점토가 주는 이렇게 질감도 나름 예뻐가지고 색칠 안 하고 이 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색칠 안 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점토가 제가 천사점토도 있고 뭐 아이클레이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재료보다 지점토가 확실히 표현력이 굉장히 많은 재료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참고할 만하죠. 같은 기법이죠. 얘 색칠은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그렇게 색칠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분리가 돼요. 여기 지금 앞에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이 작품 시작할 때 이렇게 참고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잘 만듭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싶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지죠. 이렇게 떼어지는 것처럼 이 학생도 두 분도 이렇게 떼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틈이 보이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 틈을 떼어낼 수 있으니까 이 뒤에 배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무슨 풍경을 할까? 뭐 구체적인 걸 넣을까? 막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전체 톤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붉은색 노을을 이렇게 칠해놓은 다음에 이걸 딱 띄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많이 안 하고요. 이런 거 뭐 수북하게 하면 전체 느낌을 깨잖아요. 이게 뭔가 고성 같은 고즈넉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다 막 꽃이 화려하게 이렇게 또 장식해버리면 그게 예쁘다고. 그래버리면 작품이 확 촌스러워지거든요. 적절하게 꽃 몇 송이하고 이파리 몇 개만 틈에서 이파리 조금 난 것 같은 우리 아스팔트 같은 데 보면 그 틈에서도 약간 잡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살려가지고 그렇게만 딱 했죠.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이 한 작품으로 더 이상 넣을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떤 벽의 질감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참고할 만한 작품이고요. 또 우리 시선 강탈하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제에 모든 힘을 다 쏟아라. 부주제는 혹시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의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에요. 이 학생의 경우에도 새를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 이것도 아이디어 스케치가 있는데 그냥 본인이 새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새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새를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그럼 새를 해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 그건데 새가 좀 그러지 않나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길래 새를 하면 어떠고 뭐 도룡력을 하면 어떠냐. 주제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래서 새를 어쨌든 하셨어요. 새를 정말 열심히 그리셨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배경은 프린터 해가지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열심히 이 새에서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표현하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뒤에 새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치로 끝낸 거죠. 이 새 일단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카데믹하게 잘 그렸다. 뭐 이렇게 볼륨감이 있고 뭐 깃털의 질감을 살리고 막 그런 그림은 아닌데 그런 그림보다 훨씬 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저만 좋아요? 아니야, 좋을 거야. 너무 이 새 자체 이 작품을 제작하는 사람이 애정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나서 했다라는 게 너무 그림에 드러나고 날개도 이렇게 크게 해주면서 뭔가 확장되고 활기차고 희망차고 뭔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그런 어떤 정말 멋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깨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학생 보시면 요 새 다리, 발가락? 닭발? 이런 닭발, 세 발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뾰족뾰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이제 요걸 다 잘라낼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이 새의 조형은 뾰족뾰족한 질감은 아니에요. 이 전체 머리도 약간 둥글고요. 이 약간 이 새의 끝단도 날개의 끝단도 둥글둥글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런 전체 질감에서 이 새의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어버리면 이게 여기서 약간 어떤 불안의 느낌을 자아내요. 여기가 뭔가 부러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불안 느낌을 자극하는 이런 요소를 이 작품에 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둥글게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느낌의 이 다리가 뭔가 개그적 요소를 담당을 하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리 요 세 발? 그래서 이렇게 둬도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작품 하실 때 강박적으로 이렇게 뭔가 여백을 다 덜어내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백도 여백 나름대로 그대로 살려주면서 우리가 이게 컴퓨터로 뽑아낸 게 아니잖아요. 작품들을 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는 느낌을 그대로 살리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흰색을 도려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남기는 게 훨씬 이 작품에 따뜻하고 둥글면서 평안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살렸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배경도 이 학생이 도시 배경 하고 싶으시다 그러셔가지고 도시 배경을 정말 많이 이미지를 찾았어요. 그 중에서 출력을 해봐가지고 이 새하고 어울리는 배경을 뒤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새가 전체적인 주조색이 주황이잖아요. 주황 느낌을 전체적으로 같이 가져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새를 어떤 더 돋보이게 하는 배경을 해야 되죠. 이 새보다 뒤 배경이 뭐 휘황찬란하면 새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 새하고 정면에서 보면 이 새의 약간 이 광배처럼
광배 아시죠? 뒤에 이제 성인이라던가 또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 이렇게 상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지혜의 상징으로 뒤에 광배가 있잖아요. 둥글게. 그거는 그 인물의 어떤 지혜라든가 신성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새의 뒤에 이렇게 태양 같은 게 광배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이 새를 주제를 훨씬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너무 지혜로운, 너무 잘 선택한 뒤에 배경인 거죠. 이거는 이미 끝냈고 요건 나중에 했는데 감각적으로 잘 고르신 거죠. 그래서 이걸 골라가지고 했고 또 이 작품에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길게 삐져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 새는 지금 도화지에다 그냥 그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 뒤에 보시면 이게 우드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되셔야 돼요. 꼭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이가 하루 정도는 이게 빳빳하게 버티지만 이틀만 지나도요. 대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얘가 점점 꼬부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작품이 되게 보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뒤에 꼭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안 돼도 되고요. 이렇게 적당히 남겨놓으셔가지고 해도 돼요. 하여튼 되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단단하게 되니까 이 날개가 쫙 펴 있잖아요. 완성도가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 뭔가 제작하실 때 이게 도화지라면 뒤에 꼭 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 이제 작년에 뭐 사과할 때도 날개 같은 거 많이 나왔었고 하실 때 꼭 여러 번 강조 드렸어요. 꼭 이렇게 뭔가 배경에서 많이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은 꼭 뒷배경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들 표현력이 좋은 학생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지금 이 안에가 너무 많이 가려져가지고 지금 이거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데 여기 보면 보이시려나? 지점토로 파도를 만들었어요. 지점토로. 그거를 이제 사람 인물, 눈인물 찢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게 작품이라는 거를 보여준 요소죠. 이거를 칼로 쫙쫙 잘라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손으로 찢은 듯한 이런 느낌을 전체적인 질감을 살리면서 뭔가 작품처럼 나온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이런 거, 이런 질감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요. 너무 재밌는 작품이죠. 우리가 아까 그 벽돌 같은 거 지점토로 할 수 있지만 그냥 프린트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프린트했어요. 프린트해서 붙였고 잡지인가? 이거 잡지에서 오려냈나 봐요. 잡지가 많이 있으니까 미술실에 잡지고요. 이 뒤에 있는 요거 배경을 이 학생은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죠. 그래서 이 배경하고 요 네모나게 만들고 여기 꽃까지 배치하는 거 이 작품 이게 여기가 중심 요소고 뭔가 공간 속에 따로 공간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을 열었더니 뭐 또 다른 공간으로 막 이어져 있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아마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연 안의 인간과 인간 안의 자연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자를 뛰어넘어서 액자 밖으로 확장되는 그런 느낌의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작이 됐고 이 작품도 굉장히 견고해요. 잘 만들었어요. 짱짱하게. 그리고 이 작품은 이게 워낙 두 개가 연결성이 좋아가지고 뒤에 뒷판이 없어도 잘 일어서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잘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요걸 다 하신 다음에 요거 피규어, 요게 지금 다음 주제, 동물 주제 때 이 피규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주제 때는 피규어를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기서 만지작거리더니 여기다 막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으셨어요. 작품을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도. 근데 이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얘가 정말 엣지 있게 이거 약간 애벌레. 그래서 뭔가 이런 또 다른 시공의 공간을 혼자 유유히 걸어가는 애벌레의 느낌?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요거 정말 엣지 있고 활용점점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뭔가 100%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낸 예술 작품도 좋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가미하거나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요소예요. 우리가 예술이라는 건 우연과 무의식과 감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너무 100% 그대로 하겠다. 아무것도 튀지 않고 뭐 완벽무결하게 가겠다. 그런 건 너무 강박이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작품을 하잖아요. 수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 작품은 여러분 참고할 만한 게 색톤 맞춘 거. 이 작품이 가장 좋아 보이는 이유는 색톤을 잘 맞춘 거거든요. 오묘한 색감, 아름다운 색감. 이런 색감 여러분 참고 많이 하시면 좋아요. 색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은 이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저의 나름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너무 잘 되기도 잘 됐고 표현도 너무 좋고요. 그냥 이 하나 자체가 아주 정말 예술적으로 잘 된 작품이죠. 이 손은요 프린트 해가지고요. 그냥 손에 이제 핀터레스트에 손 검색해가지고 이 자기가 구상한 작품에 가장 어울리는 손으로 골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르는 픽하는 능력, 선택의 능력도 중요한 예술적 능력입니다. 있는 거를 잘 고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옷 중에 어떤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술적 능력이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손을 골라서 이제 출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낱장으로 되어 있는 종이는 꼭 뒤에 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우드락을 대가지고 열선으로 이 속 모양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플라워로 장식을 하고 색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톤을 잘 맞췄죠. 이렇게 색톤을 그러니까 이 꽃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이 학생이 매우 감각적으로 이 색톤을 잘 맞춘 거죠. 베이비 핑크톤하고 민트톤 정도로만 맞춘 거죠. 너무 잘했죠. 그리고 요 털실. 이게 투톤으로 감아져 있는 털실을 과하게 쓰지 않고 살짝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을 줄게끔 이렇게 뭔가 자연과 인간의 연결의 느낌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색톤과 이 실이 주는 질감의 느낌과 이 액자, 그리고 액자 밖으로 벗어나 있는 요 손까지 해서 아주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작품에서 이 작품 내가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남학생들도 좋은 작품 많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남학생인데 우리 윤서가 미술 전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을 운동장에서 주워와서 다 씻었어요. 씻어서 말렸어요. 왜 꼭 씻어야 되냐면 운동장에다 주워온 돌은 다 미세하게 이 먼지와 모래가 발라져 있어요. 발라져 있다? 모래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붙여버리면 이 본드하고 이렇게 범벅이 되면서 그 먼지와 모래가 이 탈락시키는 역할을 해요. 뜨게 만드는 거죠. 딱 붙여지지 않고 밀착시켜지지 않고 그게 이렇게 안 붙여져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씻어서 말려놔야 돼요. 또 물기가 있으면 안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은 그렇게 돌을 주워와서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이끼 같은 거 해서 하고 또 이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점토로 다 만들었어요. 완벽한 형태 감각이죠. 이 학생은 아마 전공을 꼭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워낙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표현력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진을 부었는데 액자기 때문에 이 액자 내면 틈을 글루건으로 정말 섬세하게 잘 막았어요. 이 학생이 워낙 손이 천재주가 좋으니까 막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다 막았는데 정말 이 학생 꼼꼼히 막았는데 레진이 물하고 같잖아요. 성분이 레진이 어쨌든 물 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지금 많이 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말랐어요. 한 달이 거의 넘어가는데 아직도 약간 찐득찐득하거든요. 레진 쓰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레진을 A, B 용액 섞을 때 그 어떤 비례를 잘 맞춰서 섞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잘 못 맞췄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했죠. 이거 나무도 주워오고 나무도 전체 느낌을 깨지 않은 수준에서 적절한 나무를 가져와 오셨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레진 사용한 작품이 덜어 있었고 레진 여러분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미술실에 좀 사놨어요. 레진 꽤 비싸는 거 아시죠? 레진 많이 비싸. 아직도 지금 묻어나요. 미치겠어.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것도 남학생 작품인데 이 작품도 특이한 게 뭐냐면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화 미드소마를 보고 뭔가 느낌을 받아가지고 작품으로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특이한 영화인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약간 뭐 약간 특이한 뭐 사이비 종교 단체, 종교 공동체 그런 관한 아주 공포스럽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그런 영화인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이 학생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약간,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을 보면 오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표현한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이렇게 딱 서 있는 이런 구조물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꼭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얘가 끈덕거리지 않아요. 이게 여기를 안 되면 얘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도미노 넘어지듯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꼭 삼각형으로 돼야 된다. 여러분이 뭔가 선반을 한다거나 기타 등의 구조물을 할 때 이렇게 무게중심이라던가 기타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엄청 견고하게 잘 붙어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거 꼭 이런 것도 미적인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작품을 설명하는 거라기보다도 어떤 제작 기법적인 측면 이런 걸 여러분이 다음 작품 하실 때 뭐 다른 어떤 작품이 꼭 아니더라도 실생활에 뭔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어떤 공간을 예쁘게 꾸민다든가 색을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요소에서 여러분이 이제 도움이 되게끔 설명을 드렸고 뭐 잘한 작품들이야 너무 많죠.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의 어떤 이런 창의적인 실력에 늘 감탄합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간편,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연 보호 일환으로 지금 약간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한 수행평가고, 요건 인간편이었고 우리가 또 동물편이 좀 복도에 지금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편이 끝나면 동물편도 지금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 좀 참고하시라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편에서 다시 만나요.